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이익병무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이익병무성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공이라는 글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하늘천의 빌공자를 쓰는 것은 이 유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석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보면 이러합니다. 종업원, 하인, 또 뭐 사기를 친다, 속임수를 쓴다, 또 중상모략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봐도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술토에 붙이는 이름인데, 이 술토는 동물상으로 보면 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하고 연관이 있죠. 자, 참고로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도명이라고 해서요. 보통은 이제 성명보다는 이런 도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데, 중국의 도가에서는 이 도가에 입문을 하게 되면 이 도명을 받습니다. 이 도사의 명이죠. 이름. 이 도사의 명칭을 부여받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이름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앞글자는 일정한 규칙대로 사용을 하고 뒷글자는 이제 새로운 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동북방과 동쪽에 호랑이 그림,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 풍수상으로는 이제 호랑이 그림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요즘은 호랑이를 자동차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환경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봤을 때 차량 번호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군은 뭐냐? 군은 신을 뜻합니다. 신금입니다. 신금. 이 신금은 전송수단인데요. 전송수단. 그리고 또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금이죠.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호 숫자는 주변의 숫자와 어울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 주변과 부적응 상태에 있었습니다. 숫자가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죠. 집안 환경도 그러하고 차량 번호도 그러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는 것이죠. 조합. 또는 여기에 이제 또 사주도 한몫하겠죠. 사주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어떤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또 불편한 일들은 이러한 오행의 구조, 또 음양의 구조 이런 것이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로 하려고 했던 이제 이익병무성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두세 차례 언급을 해드렸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병무성 이 이름 글자나 한자를 잘 보시면은 질병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과 관련된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23년 계묘년에는 이제 사록성이 중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쪽에 이흑병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부에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흑병구성이 도래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질병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신체에 드러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문이 동쪽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쪽.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쪽인데, 동쪽. 동방, 간장, 경맥인데, 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경맥은 경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락. 동남도 목에 해당이 돼서 이제 간담, 간암, 담결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과 동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꼭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행상 목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동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제일 많이 동초로 볼 수 있는 것은 문이죠. 문이 있으면 또는 창문이 있으면 그런 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방위가 달라지면 또 이렇게 다른 방위에 이런 이흑병무성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북 쪽이라든지 또는 뭐 남방이라든지 서남, 서방, 서북, 북방 이런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개 방위를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해를 해야 되겠죠. 화해할 때는 이렇게 이흑병무성은 오행이 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동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초제진보라고 적혀 있죠. 초제진보, 동전 이런 걸 사용해서 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풍령,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동제가 들어가면 좋다는 점입니다. 동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제진보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바위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제화 겸 또는 장식용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에 설치할 때는 아까 자동차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집안에 그 사진이나 액자를 걸 때 이런 방위상의 적합성이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자기 또 사주하고 잘 맞는지 이것도 잘 분석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방위 선택, 방향 선택, 또 설치하는 시간 이런 것 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가 있으면 이제 개광을 해서 설치하시면 좋겠죠. 아까처럼 이제 그 호랑이 그림 액자도 전혀 개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태길 개광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별로 문의 위치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화해할 때는 이게 동제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동제 호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로병입니다. 호로병. 동제 호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동제 호로를 많이 설치하고, 육제전은 6개의 동전이죠. 이 동령은 풍령을 말합니다.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것도 동제. 기본이 다 동제입니다. 동제. 금은 동인데, 금은 비싸니까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동으로 된 것을 사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고, 이윽병부성은 질병 또는 뭐 전염병, 뭐 연관이 깊다. 지난번에 뭐 이윽과 오항 두 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경우에 이 풍령이 나왔으니까 다시 또 언급을 해보면, 어느 경우에는 뭐 무조건 문해에 이런 풍령을 많이 다는데, 동령을 많이 다는데,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장소에 잘 설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주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정보가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잘 분석하면 문제점도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